처음 듣는 목소리. 10살에 네가 되어봐. 시골에 살고 있어. 생일 선물로 멋진 무전기를 받아. 8살짜리 사촌과 나는 밖에서 밤이고 낮이고 무전기를 가지고 바보같은 스파이 놀이를 했어. 밤에 옥수수밭에 가서 스파이 결전을 벌여. 밤중에 무전기를 거의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중. 기본적으로 암흑천지에 좀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사촌이 옥수수밭을 지나다니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무전기가 지직거려. 무전기 너머로 처음 듣는 목소리가 말을 하기 시작해. 우리에게 옥수수밭 밖으로 나와 길가로 오라고 말하기 시작해. 우리가 쓸 수 있는 멋진 스파이 장비를 보여주겠다며. 사촌이 가고 싶어 하지만 난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해. 사촌이 옥수수밭을 지나 길 쪽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 미친 듯이 달려가 사촌을 붙잡은 다음 우리 집에 있는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 무전기 너머의 사람은 계속 우리에게 도로에 있는 트럭으로 와서 진짜 스파이 장비들을 가지고 놀라고 말해. 부모님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학교에다가 경고하는 등 외엔 이렇다 할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어. 널 죽일 거야. 난 뉴비라 이게 너희들이 원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써봐. 웃기려고 쓰는 게 아니라 1980년대 중반에 내 부모님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부모님이 20대 신혼부부였을 때 캘리포니아의 쿨이라는 곳으로 캠핑을 가기로 해. 운전해서 가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고 저녁이 되어서야 도착해. 아빠가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동안 엄마가 앉아있어. 잠시 후 엄마는 누군가 캠핑장을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기 시작해. 조용히 아빠에게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헤드라이트를 끄고 길을 따라 약 5km를 운전해 간 다음 캠프를 세우고 라디오로 권투 경기를 들으며 맥주를 마시고 취해.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어. 아빠는 금세 기절했고 엄마는 반쯤 깨어있는 상태야. 텐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 엄마는 극도로 예민한 패닉 상태에 빠져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 아빠를 흔들어 깨우려고 하지만 아빠는 깨지 않아.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엄마는 체감상 몇 시간 동안 이 소리를 듣고 있어. 발소리가 텐트 바로 옆에서 멈춰. 텐트 밖에 있는 남자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소름 돋는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해. 내가 왔다. 널 죽여버릴 거야. 그 남자가 텐트에 칼날 같은 걸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 엄마는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도 말을 할 수도 없어. 그러던 그때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소리쳐. 짐, 옆총으로 쏴버려. 그 즉시 아빠가 깨어났고 누군가 달려서 멀어지는 것처럼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 부모님은 엽총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허세가 먹혔어. 아빠가 일어나 남자를 쫓지만 남자는 사라지고 없어. 부모님은 그 남자가 돌아오기 전에 또다시 그곳에서 도망치기로 해. 차로 가. 타이어가 찢겨져 있어. 말 그대로 그 어떤 곳과도 수킬로미터는 떨어진 채 자기들을 사냥하는 남자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상태. 부모님은 고무보트 펌프로 타이어에 공기를 넣으려 하지만 당연히 먹히지 않아. 두 사람은 손전등 하나를 들고 차 안에 앉아 떨면서 그 남자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래. 약 1시간 후 순찰대원이 나타나 타이어를 수리할 마을까지 태워다줘. 순찰대원은 지역 경찰과 순찰대원들이 1년의 실종 및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최근 야간 순찰을 시작했다고 말해. 부모님은 거의 다음 희생자가 될 뻔했던 거야. 익명 1046. 세상에, 시기와 대략적인 장소를 고려해볼 때 네 부모님은 악명 높은 에런스, 일명 동부지역 강간범,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에게서 탈출했던 거의 가능성이 있어. 그 사람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고 또한 골든 스테이트 킬러로도 알려져 있지. 그놈이 한 강간 피해자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긴 게 있는데 내용은 그냥 널 죽일 거야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 뿐이었어. 여기서 한번 들어봐. 정말 소름 끼쳐.
여자 화장실 귀신. 우리 직장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좀 발생하곤 해. 좀 밋밋한 이야기지만 실화를 써보라고 하니 한번 써보지 뭐. 우락부락 스테로이드 근육남인 내 동료는 헬스장에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 내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쯤 여자 화장실에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웃기는 친구일세. 가 내 반응이었지. 그는 귀신이 핸드드라이어를 작동시켜서 소통한다고 설명했고, 그곳에 혼자 있을 때면 안에서 검은 형체를 보고 차가운 공기 또한 느꼈다고 말했어. 빨리 감기에서 새해 전날 나는 헬스장 영업을 마감하고 있어. 연휴 때문에 오후 3시에 문을 닫아.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정중하게 내쫓아야지. 남자 화장실에 모든 사람이 나와. 좋아, 이제 헬스장은 전부 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자 화장실로 향해. 문간에 몸을 기울인 다음 큰 소리로 외쳐. 안에 누구 있어요? 헬스장 문 닫았어요. 곧 잠글 거니까 서두르세요.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더니 안에서 핸드드라이어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려. 그곳에서 도망쳐.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동안에도 안에선 드라이어 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와. 이제 난 동료가 하는 말을 믿게 돼. 이번 이야기는 조금 다른데, 오피가 아이에게 들은 말 중에 가장 소름 돋았던 게 뭐야 라는 주제로 스레드를 세웠고, 그거에다가 다른 익명, 그러니까 안원들이 리플로 자신의 경험들을 쭉 나열한 걸 읽어볼 거예요. 아이에게 들은 말 중에 가장 소름 돋았던 게 뭐야? 익명 3183. 그거 알아? 우린 모두 누군가의 인형이야. 내 6살짜리 여동생이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나한테 한 말이었어. 익명 4146. 내가 어렸을 때 한 2~3살쯤 됐을 때 엄마가 쇼핑센터에서 나를 등에 업고 있었는데, 내가 어떤 나이든 여자를 돌아보고는 안녕 질리언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해. 그 여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인사로 회답했고, 우리 엄마는 나에게 그분이 아버지 친구 중 하나냐고 물었고,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해.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니? 내가 나이가 많았을 때 알던 사람이야. 엄마는 그 여자의 이름이 질리언이라고 확신했어. 내가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보던 표정에서 알 수 있었다 하더라고. 익명 4783. 이제 14살이 되는 내 남동생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꽤 겪었어. 동생이 6살이었을 때 우리 가족은 어딘가로 가던 중에 들판을 지나간 적이 있었어. 할머니 댁으로 가는 길이었나 그랬을 거야. 아무튼 우리가 들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동생이 창밖을 내다보곤 나를 돌아보더니 들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더라고. 내가 보니 들판은 비어있었고 그걸 동생한테 말하자 동생은 엄청 화를 내면서 엄마, 아빠 그리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들판에 큰 남자들이 가만히 서 있다면서.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 우린 그러다 들판을 지나쳐갔고, 그러자 동생은 진정되었지. 또 한 번은 내 남동생이 10살 때 일주일 동안 교회 캠프에 갔었는데,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동생과 나는 부모님보다 가까웠거든. 매일 밤 모두가 잠든 2층 침대에서 이상한 괴물들이 흔들거리는 걸 봤다고 말했어. 캠프 인솔자도 캠프가 끝나기 이틀 전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남동생이 싱크대 밑에 숨어서 본인 말에 따르면 악마라는 것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걸 봤다고 말했지. 마지막 이야기. 남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다치려고 할 때면 자기 귀가 말을 한다고 말해왔었어. 우린 언젠가 한번 숲을 탐험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나를 붙잡고는 그 자리에 멈추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유를 묻자 동생은 자신의 귀가 그렇게 말한다고 말했어. 내가 막대기로 주변을 찔러보니 내 앞에 약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나뭇잎 같은 걸로 덮인 거대한 구덩이가 있었지. 누가 파놓은 함정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큰 구멍이었어. 익명 4914. 나도 할 이야기가 하나 있어. 아이 이야기는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직 아이긴 했지. 내가 17살이었을 때 15살짜리 여자친구와 호텔에 있었어. 그녀의 부모님이 나를 싫어해서 몰래 빠져나와 호텔에 묵곤 했었거든. 아무튼 여자친구는 목류병 때문에 자면서 걸어다니고 말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밤 내가 잠에 들지 못하고 있던 때 여자친구가 침대 위에서 몸을 막
비틀기 시작했어. 전에도 몇 번 이런 적이 있었지. 그래서 난 여자친구를 진정시키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훌쩍거리면서 무섭다고 말하는 거야. 뭐가 무서워? 쟤들 누구? 여기 안에. 그리고 내가 말했어. 여기엔 아무도 없어. 우리 단 둘뿐이야. 그러자 여자친구가 대답하길, 아니, 우린 혼자가 아니야. 난 공포에 질려 여자친구를 깨웠고 그날 밤 우린 잠을 자지 않았고 호텔로도 돌아가지 않았어. 익명 7576. 내 어린 사촌이 문자를 보내길, 지성적 존재가 알아차리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올바르지 못한 자리로 빠져버릴 것인가. 네 존재의 색깔은 고정된 맛이나 느낌이 아니다. 항상 변하는 것이지. 그건 또한 네가 인간 이하일 뿐이라는 걸, 그러나 분명히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배경 설명 좀 할게. 내 사촌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10살 정도였고 그날은 크리스마스였어. 선물로 휴대폰을 받았고 우리가 문자를 주고받고 있을 때였지. 대부분 엉덩이나 똥 뿌직 뿌지직 같은 바보 같은 내용들 뿐이었는데 갑자기 사촌은 이걸 보내오더니 내가 이걸 읽은 후에 약 1분 동안 나를 빤히 쳐다봤어. 사촌은 가끔 느끼고 맛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불평을 하곤 했지. 도대체 얜 뭐가 잘못된 걸까? 왜 걔네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지? 익명 7636. 내 여동생이 한 7살쯤 되었을 때 우린 같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문 옆에 저 사람 보여? 내가 책상에서 숙제를 할 때 가끔 가까이 와 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바로 그 주위의 부모님한테 2층에서 나 혼자 방을 쓰겠다고 말했어. 익명 5941. 이건 내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야. 약간의 배경 설명으로 우리 엄마는 나와 남동생을 낳기 전에 2번이나 유산을 했었어. 부모님은 나에게 그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으려 했었고 난 내가 14살쯤 될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지. 5살에 내가 되어봐. 부모님이 앞좌석에 앉아있고 나는 뒷좌석에 앉아있는 중. 난 창밖을 보며 이야기를 해. 부모님은 웃더니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물어와. 난 아무도 아니라고 대답해. 계속 이야기해. 부모님이 다시 물어와. 나는 내 형들이랑 대화를 한다고, 자기들은 괜찮다는 걸 엄마랑 아빠한테 알려주고 싶어 한다고 대답해.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한 부모님은 엄청 놀랐다고 해. 익명 5997.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 가족들은 서로 옛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내가 6살쯤 되었을 때 항상 아버지의 목장에서 나를 데리러 올 때면 내가 밤에 코요테가 와서 나를 데려가 숲속을 함께 달렸었다는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 했다고 말했어. 당시에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밤에 숲속을 달리던 기억이 희미하게 나긴 하더라고. 떠올릴 때면 항상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익명 6010. 흥미롭다. 될 수 있으면 좀 더 설명해봐. 기억 자체는 아쉬운 점이 많아. 그냥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바람, 올빼미, 그리고 물론 코요테나 기 같은 다양한 소리와 함께 빠르게 움직이고 있던 그런 것뿐이야. 할아버지도 내가 들려준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았어. 그저 그것들이 창 밖에서 긁고 소리를 내며 나를 깨우면 나는 일어나 그것들과 함께 언덕을 오르내리고 키 큰 풀밭을 헤치며 달렸다는 것 정도였지. 심지어 할아버지가 운전해 가는 동안 방향과 그 장소를 가리키기까지 했다고 해. 익명 7886. 몇 년 전 내 여자 사촌과 조카 딸들이 해질녘에 지역 묘지를 지나가고 있었어. 당시 조카들은 각각 5살, 6살쯤 되었을 거야. 그러다 갑자기 그중 어린 조카가 창밖 묘지를 가리키며 엄마, 저기 애들 좀 봐 라고 말했어. 걔 언니는 뭐 묘비 말하는 거야? 라고 물었고 거기에 어린 사촌이 말하길 아니, 애들이 다 저기서 춤을 추고 있잖아.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어. 익명 7921. 몇 년 전에 우연히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어린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어. 그 아이는 계속 훌쩍거리며 엄마가 바닥에 누워있다고 말하면서 왜 누워있는지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는 게 들리더니 전화가 끊겼어. 그 아이는 한 4살쯤 된 것처럼 들렸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나에게 끌리나 봐.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려고 해. 심지어 우리 가족도 그 사실에 눈치채고. 그렇게 다가온 애들한테 들었던 중 가장 소름 돋았던 말은 왜 아저씨 그림자는 춤을 춰요? 였어. 그 당시 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 익명 0061. 약 7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우리 막내 남동생은 당시 30살도 채 안 되었을 거야.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와 앉아 있었고, 남동생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남동생이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의자에 올라가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마치 누군가랑 대화라도 하듯이 말이야. 고모가 남동생에게 물었어. 누구랑 이야기해? 할아버지. 장난치는 줄 알고 고모가 묻길, 할아버지 의자에선 뭐 하는데?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어. 그 말을 듣고 우린 꽤 불안해했었지. 익명 0460. 한 번은 어떤 아이가 나를 죽여줘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어. 마치 무슨 장난감이라도 사달라고 떼쓰는 것 마냥. 익명 7913. 사실 나도 어렸을 때 항상 그런 짓을 하곤 했어. 지금도 가끔 그런 말을 하는 나 자신을 멈춰야 할 때가 있곤 해.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 특히 괴로운 일이 생각나기 시작할 때는 더더욱. 가끔씩 공공장소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상한 삑삑거리는 소리를 내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고, 실제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일은 거의 전혀 일어나지 않아. 그게 뭔지 모르겠어. 투렛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투렛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단 더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으니. 익명 2886. 내 어린 딸아이가 4살이었을 때 우린 뒷마당에 있었고 딸은 구덩이를 파고 있었어. 아내가 왜 구덩이를 파냐고 묻자 딸아이는 돌아서더니 말했어. 걱정하지 마 엄마. 엄마 거는 아니니까. 아내는 날 쳐다보더니 안 되겠다고 말하곤 딸을 안아 올렸어. 그날 밤 내가 구덩이를 메웠고. 익명 8500. 부모님이 막 결혼했을 때 내 사촌을 돌봐준 적이 있었어. 부모님과 사촌은 색칠 공부를 했지. 그러다가 사촌은 자기가 왔던 곳에선 색깔이 없었다면서 가난한 마을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해. 사촌의 집은 꽤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사촌은 자신의 남편과 아이들 같은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했고, 엄마랑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냥 웃어넘겼다고 해. 빨리 감기에서 30년 후 현재. 온 가족이 함께 있고 엄마와 사촌은 가까운 사이였어. 둘은 가족 모임 중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내가 음료수를 마시러 들어가는데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 엄마가 물어. 너 예전에 다른 삶을 살았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사촌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선 엄마에게 다시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해. 사촌은 30살쯤 되었는데도 여전히 색깔이 없는 가난한 마을에서 전생을 살았다고 믿고 있었던 거지. 불쌍한 사촌. 익명 2795.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야. 5살에 내가 되어봐. 누나랑 같은 방을 쓰고 있어. 밤에 잠에서 깨서 문간에 큰 검은 형체를 봐. 누나 침대로 가서 누나를 깨우고 아주 차분하게 속삭여. 에린. 뭐? 그 사람이 왔어. 누구? 샌드맨 말이야. 누나는 바로 펄쩍 뛰어올라 비명을 질렀어. 내가 봤던 건 뭔지 모르겠어. 난 5살이었으니까 내 상상이었겠지 아마도. 가끔 그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아. 익명 2845. 청소년 캠프에 인솔자로 일하는 나. 오두막의 전 인원이 강가의 야외에서 잠을 자는 중. 오줌을 싸러 야영지에서 나가. 돌아와. 애 하나가 일어나서 강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 야, 안 자고 왜 나와 있니? 안 오니 내일 쓸 물통을 채우러 강에 가라고 했잖아요.
익명 2907. 내가 되어봐. 슈퍼마켓 마감 근무 중. 젊은 엄마가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들어와. 그 딸이 내게 다가와 내 바지를 잡아당겨. 안온, 왜 안온의 영혼은 울고 있어요? 그 애의 엄마는 이상해하며 애를 데리고 사라져. 난 오늘 그들을 처음 만났어.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 그 아이는 내가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익명 4813. 소름 끼치는 애들에 대한 이야기 아주 끝내주는 거 하나 있지. 4살쯤에 내가 되어봐. 언니는 나보다 4살이 더 많아. 주기적으로 내 눈앞에서 자기가 찾은 작은 동물을 해부해. 만약 내가 떠나려고 하면 폭력적으로 위협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동물들의 작디작은 내장들을 제거한 다음 시체 옆에 나란히 놓아두었어. 새우를 내 얼굴 가까이에 들이밀고 내가 더 노력했다면 새우들을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새우가 죽은 게 다 내 잘못이라고 말하며 그러고는 그걸 내 눈앞에서 즐겁게 먹었어. 그 후 난 9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어. 내 엉덩이에 식기를 쑤셔넣고 순전히 내가 우는 것을 보기 위해 혀로 키스를 했어. 내가 잠에 들면 나를 놀래키려고 몇 시간 동안 내 침대 밑에 숨어 있었어. 핀으로 자기 손끝을 뚫곤 했어. 그걸 본 내가 겁에 질려 울곤 했었거든. 나보고 병적인 비만이라고 말하며 내가 6살 때 섭식장애를 앓게 만들어. 덕분에 난 거의 평생 심각한 저체중으로 살았지. 내가 깨어났을 때 내 얼굴을 향하도록 자기의 비스크 인형들을 놓아두었어. 민달팽이에 소금을 뿌리도록 설득한 다음 엄마에게 달려가 내가 소시오패스라고 말했어. 내가 동물을 다치게 해서 울고 있는 걸 보고 즐거워했지. 언니는 자라서 전형적인 인기 많은 여자애가 되었어. 익명 5069. 연휴에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던 4살 된 사촌이 저녁밥이었던 생선을 들고 정원으로 향해. 난 사촌을 따라가. 사촌은 정원 어딘가에 생선을 떨어뜨리고 그걸 지켜봐. 왜 그랬어? 내가 물어. 내가 볼 수 없는 누군가를 가리키며 말해. 저 사람한테 밥 주려고. 와, 정말 배고팠나봐. 사촌이 말해. 그리고 사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매일 밤 그 짓을 했어. 익명 5644. 어렸을 때 나는 항상 할아버지 댁 복도가 무서웠어. 왜냐하면 복도 끝에 있는 욕실과 안방까지 불이 없었고 낮에도 항상 어두웠었거든. 내가 6살이고 내 여동생이 3살이었던 어느 날, 여동생은 복도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우린 여동생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웃는 소리를 들었어. 동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거실에 있었는데도 말이야. 여동생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거실로 다시 뛰어 돌아왔을 때 엄마가 누구랑 얘기하니? 라고 물었고 그거에 여동생은 천사 라고 대답했어. 우린 낄낄거렸고 엄마는 물어. 그 천사의 이름은 뭔데? 바발론. 여동생은 그렇게 말하더니 씩 웃곤 다시 복도로 뛰쳐나왔어. 우리 가족 중 눈꽃만큼이라도 종교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여동생이 텔레마의 여신의 이름 바발론은 고사하고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의 이름조차 들어볼 일도 없을 텐데 도대체 어디서 그걸 들었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생각하는 것만으로 소름이 돋아. 익명 6008. 3년 전에 내가 되어봐. 4살짜리 아이와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 애의 아버지의 무덤에 방문해. 아이는 순진해서 묘지가 뭔지 죽음이 뭔지 몰랐어. 그곳에 도착. 차에서 내려 무덤으로 향해. 약 2분 동안 다른 무덤들 사이를 걸어가. 아이가 떨기 시작하더니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의 다리에 매달려. 나도 알아차리고 그의 엄마도 알아차려. 엄마가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 아이가 말해. 저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말해. 엄마가 물어. 누가? 땅속에 있는 사람들이. 익명 0509. 이건 꼭 스레드 주제와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궁금해서 올려봐. 어렸을 때 난 항상 무언가를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들었어.
그 목소리는 사물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 적어도 그렇게 보였어. 드물게 일어나긴 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아주 충격적이거나 무서운 것을 보고 와 멋지다 라고 생각하면 다른 목소리가 거만하게 대답하는 것을 듣게 되곤 했어. 거의 항상 거만했지. 내 생각에 동의하는 꼴을 못 봤어.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사람 있어? 이상하고 기묘하지만 특히 내가 어렸을 때는 흔하게 일어나곤 했어. 자라면서 발생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가끔씩 일어나곤 해. 익명 0553. 나도 그래. 난 그것들을 분석 심리학의 그림자 이론에 대입해서 생각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 뇌 속에서 혼자가 아니란 거지. 그 속에서 대화도 없이 혼자 있으면 외로워지니까. 익명 4592. 내 친구가 예전에 경험했던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어. 어렸을 때 잠들기 위해 침대에서 모종의 정신적 의식을 거쳤다고 했지. 누가 가르쳐준 것은 아니고 그저 잠들기 위해 항상 하던 일, 뭐 편안한 기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든지 호흡 등에 집중한다든지 그런 거였지. 어쨌든 친구는 항상 그러다 보면 자기 머릿속에 이 하얀 방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친구는 잠들기 전까지 그냥 머물렀다고 해. 그러던 어느 때 그 하얀 방에서 머물며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고 해. 친구는 대답했고 그 후 둘은 몇 달 동안 매일 대화를 했어. 이 목소리는 항상 그냥 친구의 일상과 삶과 당시 이혼 중이었던 친구의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곤 했어. 그 목소리는 일종의 친구 같은 게 되었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얀 방의 그 목소리는 친구가 아는 사람들에 대해 악의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기본적으로 친구가 그 목소리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어. 내 친구는 약간 겁이 나서 목소리가 말을 걸려고 할 때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었고 결국 그 목소리는 멈추게 되었다고 해. 친구는 더 이상 주기적으로 하진 않지만 여전히 하얀 방 상태에는 빠질 수 있다고 해. 자기는 그 목소리가 태어나기 전에 죽은 쌍둥이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고도 했고 다른 이야기는 내가 4살쯤 되었을 때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가는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 엄마 아니? 당분간은 안 가는데 집은 한참 떨어져 있어. 나 아니 다른 집 저 집 집을 가리키며 내가 예전에 살았던 집이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그때 나는 그곳에서의 이전 삶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기억나지 않아.